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수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황금 연휴가 경마팬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는데, 경마를 하신 분들, 저와 손을 잡고 경마하신 분들 금, 토, 일 제가 다 승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놀러 가신 분들, 지난주에 이기셔서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금요일, 토요일 경마하시다가 또 못 놀러 가신 분들은 일요일 날 제가 대상황에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편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5월 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달입니다. 지난주뿐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5월, 6월, 7월, 아니 경마 계속하는 동안 허찬진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파워, 힘이 되는 그런 예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원하게 한번 나가보자고요. 이번 주는 특이사항은 부산 기수들이 서울 더비 때문에, 코리안 더비 때문에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 의지를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잘 읽어야 될 텐데, 용병들은 다 빠졌습니다. 보넬리, 이쿠야스, 사토시 오카베까지 싹 올라왔고, 서승훈, 이용호, 그다음에 성실이, 그다음에 이천 기수까지 많이들 올라왔습니다. 남아있는 기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수는 아무래도 유현명 기수가 되겠네요. 유현명 기수가 키를 잡는 경주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금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가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가 오전장 경주는 좀 허접합니다. 경주가 깨졌고 또 능력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진마필들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혼전 양상이고, 후차권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현장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먼저 언급을 해드린 이후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자,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인데요. 우선 허찬진이 세게 보는 마필 한두를 설명해야겠습니다. 다 비슷해요. 인기마로 팔릴 말들의 기록이 03초대 후반에서 04초대 그 정도의 걸음들을 보일 수 있는데, 우선 신경을 가장 써야 될 마필, 그리고 출전하는 8마리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놈, 물론 조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4번 스카이 위너가 되겠습니다. 근간에 얘가 뛰는 모습, 복귀를 본다든지 조교를 보면은 뭔가 확연하게 믿음이 간 적은 없었습니다. 3월 25일 날 경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치 정도만 살짝 보였고, 그전 03초 때 기록 보일 때까지 감량 정도의 기록이었다라고 봤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직전 이상의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조교 때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부중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안장 자체가 승부를 걸 수 있는 송경인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1경주 출전하는 8마리 마필 가운데 가장 신경을 쓰고 붙어야 될 마필은 4번 스카이 위너다. 스카이 위너는 막권에 한 자리를 놓고 나머지 마필들의 현장 컨디션을 점검한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가 1경주이기 때문에 1경주는 가장 조심해야 될 마필, 그리고 가장 노려야 될 마필 4번 스카이 위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2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1경주보다는 2경주는 충마급이 더 확실히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충마 한두를 기둥에 세워놓고 후짝들 가운데서 이변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다. 하지만 축이 서 있기 때문에 배당판 군용들은 다 뚫리겠죠. 왜냐하면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전부들 다 간다고 아마 배당판이 힘을 못 받을 거예요. 이 경주는
지난번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 위닌 방송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 엘리샤란 마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성일 위원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때 엘리사에 대해서 고배당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복승식마 85.5배를 방송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 경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3차 왔던 마필이 4번 무적비카예요. 근데 얘가 그 당시 승부를 걸었으면 몰랐습니다. 그만큼 강공을 걸지 않고 걸음을 갖다 살짝 쟀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백 이후에 출전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질 필요 없이 승부도 크게 걸리지 않고 적응하는데 주안점만 맞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기승하는 김어수 기수가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나옵니다.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새벽 조교 때 치고 나가는 탄력 맛이 직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경주 때 일단 간을 받고 이번에 상대 약한 데다가 훈련까지 높여놨다. 이건 빠져나갈 군형이 없는 거예요. 굿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수도 없기 때문에 숨어있을 데도 없어요. 4가 강승부입니다. 4를 강승부로 놓고 이제 뒤에 있는 말들을 골라야 되는데 4를 빼놓은 나머지 7마리 마필 가운데 이놈이다 라고 딱 집어서 후차권을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똥말 편성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주가 깨지는 바람에 1, 2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진 마필들이 양쪽으로 다 갈라지면서 상똥말 경주 편성이 돼버렸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므로 1경주, 2경주는 후차권의 말들을 현장의 상태와 배당판의 흐름을 보고 찾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 할 말들이 없습니다. 너무 원체 똥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경주는 추천마들, 놓고 가야 될 마필, 핵심의 포인트가 될 말들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후차권의 말들은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 상태 좋은 놈, 그 다음에 배당판에 움직이는 놈, 이런 놈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3경주 갑니다. 5월 13일 3경주 우리 1200, 국 6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전장에 제가 1, 2경주 이제 그 추천했던 말들을 필두로 해서 적중을 잘 만들어내면은 그 만든 적중의 내용을 갖고 이 3경주 심을 좀 한번 밖에 공략을 할 거고요. 1, 2경주 만약에 적중을 못했다. 그럼 3경주는 현장에서 오전장 준메인을 그대로 들어가서 리스크를 줄이는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자, 놓고 칠마필은 9번 익산 대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 쪽에 동영상을 볼 때 그리고 또 비디오 복귀 분석을 할 때 이 말을 보고 뭐 편성이 웬만한 데 나오면 그냥 머리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원체 또 편성이 허접한 경주를 만났어요. 게다가 뭐 상위군하고 해서 조교를 좋게 본 게 아니고 프리딕트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말이 알아서 물고 튑니다. 뭐 채찍을 가해서 몰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려고 그래요.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저는 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요. 부중 늘고 외곽 게이트에. 하지만 상태 하나만은 지금 출전하는 9마리 마필 가운데 가장 좋기 때문에 군은 막권에 한 자리를 놓고 갑니다. 근데 인기마로 2, 3위권으로 팔리는 마필 가운데 한 마리를 정확히 지울 수 있는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메인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끼리 준대끼리가 만약에 팔린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우고 갈 거예요. 그걸 대끼리 때리고 준대끼리 받치고 가면서 준메인을 승부하는 거는 그건 영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 대끼리가 될지 준대끼리가 될지 박빙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지우고 준메인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배당마 한두까지 엮어서 3경주, 오전장 준메인 경주니까 익산대왕과 같이 가야 될 말, 그 다음에 익산대왕과 같이 가지 못할 말을 분별을 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깊게 들어가서 해설을 좀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뽑아드렸습니다. 특히나 서울 경마에서 터졌던 말들은 제 이 위닌 방송에서 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특히나 쌍승식 300배, 또 복승식은 90배, 삼복승식 200배 나온
서울 육경주 같은 경우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제 오픈 마법은 홀딱 다 드렸어요. 그래서 충마부터 후차까지 얘기한 말들이 전부 1, 2, 3차기에 와서 복승식, 상승식, 삼복승식까지 그냥 싹 아주 그냥 쇼돌이 쳤던 그런 어마어마한 경주까지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경주들이 매주 주옥 같은 그런 마번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허찬진이가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할 거고, 이번 4경주 각 인기 마필들의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보는 마필이 아니고 인기 마필들의 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이번 소나타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출전 주기를 좀 빠르게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허찬진이는 좀 약하게 봅니다. 인기마로 좀 약간 대두될 거예요. 왜 약하게 보냐면은 지난번에 이 말의 능력을 오경환 기수가 싹 베꼈습니다. 껍데기를 다 베껴서 능력을 다 끌어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말들을 연투하면 말에 무리가 갑니다. 물론 연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투할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최강들이 원래 승구란 말은 안 법니다. 제가 아주 센 놈 아니면은. 왜냐면은 승군전에는 검증도 해야 되고 강한 상자들과 겨뤄서 좀 근성도 늘려야 되고. 근데 얘는 지난번 딱 뛰는 거 보니까 근성도 근성이거니와 승군전에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최강드림은 살려놓습니다. 자, 4번 테일윈드. 내측 사용으로 인해서 제공을 받고 나옵니다. 지난 4월 3일 날 선행 못 나가고 외곽에서 끌리는 걸 조절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부족해서 안으로 기댔습니다. 그래서 내측 사행으로 제공을 받는데 여기서 선행 빵수가 있어요. 조교는 세게 안 했습니다. 조교는 구보 위주로 지구로 보강만 신경을 쓰고 했는데 선행을 나가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6번 빅뱅 비드가 이번 출전 4경주 출전한 말 중에 고배당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소나타존이나 마필하고 두 마리를 같이 꺼내놨어요. 이 마주가. 안쪽에 2번 소나타존은 팔릴 말이고 빅뱅 비드는 안 팔릴 말입니다. 근데 빅뱅 비드는 2월 12일 날 경주 때 인기가 없을 때 설동복 기수가 한번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3차기 왔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경주죠. 그때도 또 한번 강공을 걸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좀 3차기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3착 당시처럼 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4월 17일 경주죠. 그때도 역시 타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연습 재검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출주 취소시키고 나온다. 이거는 딱 볼 때 벌써 예상질 누가 보더라도 빅뱅 비드를 쳐다보지 않게끔 만드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래프가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게. 물론 지난번에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만 얼핏 보면은 바닥 성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건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뱅 비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운의 열쇠나 파워컵스, 3착 퐁당,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 애들 10이나 12 다 고배당 말들이에요. 이런 애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나타존, 고대, 스카이러너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인기마로 들어왔던 애들은 저는 이번 경주 좀 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배당으로 설명해드린 말들이 있습니다. 빅뱅 비드, 행운의 열쇠, 파워컵스 이런 애들은 고배당 요주의 복병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번 최강드림은 승군자입니다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전력이고 그래서 요 네 두의 마피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테일윈드는 아까 선행 여건을 갖췄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을 좀 세게 본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말들의 배당을 상황을 봐서 움직이자. 자,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9.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승군한 말 중에서는 지금 4번, 8번 중에서는 8은 덜 봅니다. 4번 스마트킹은 앞에 나가면은 더 뛸 수 있는 여건은 조금 갖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현민 기수가 금요일날 키를 좀 많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말 중에서는 4번 스마트킹 좀 신경을 써야 될 마필입니다. 그리고 툭심으로 와야 될 전력으로는 출주 주기를 빠르게 갖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10번 임패션드 마린하고 9번 최강 엑설런트 이 두 대의 마필 선입형 추입 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대의 마필은 이번 경주 출전 주기도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걸 볼 때는
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승부를 바로 때리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마리 모두. 그래서 10번, 9번 다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고배당 마필 한두를 설명해 드립니다. 안쪽에 1번 아리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11마리 마필 가운데 사실 경매가는 가장 비쌉니다. 7천만 원짜리인데 그 7천만 원짜리를 갖고 지금 15전 동안 2번이 들어왔는데 다 배당이에요. 작전입니다. 작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4월 3일 날 경주 때 한번 때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3차게 딱 뽀롱이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난 4월 24일 바닥치고 나서 능력 부진으로 재검받고 나오고 있고 이런 수순은 이건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까리는 조심을 하십시오. 조교가 안 돼 있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고요. 고배당으로. 설령 이번 타임이 아니고 다음 타임일지라 하더라도 아리까리는 항상 가슴속 깊이 숨겨놔야 될 그런 복병 마필입니다. 자, 6경주 갑니다. 거리 1200, 5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마필은 안쪽에 1번 초합니다. 승부난 이후에 2번 경주를 싹 쟀습니다. 지난번에 착차 없는 4착. 여기에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5군 삼남한상이랑 병합할 때는 여유가 많았고요. 잡고 여유가 있었고 V맨하고 병합을 할 때는 채찍을 좀 때렸는데 평가를 해볼 때는 충분합니다. 이번 경주에 충분히 갖다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초하는 신경을 좀 씁니다. 많이. 올리블루는 약간 뺑기 냄새가 납니다. 요거는 왜냐면은 지난번 1400 뛰고 이번에 김동영 기수로 거리 12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텐데 요거는 인기마로 팔리면은 오히려 훈련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고 영광 시리즈들 5번 영광의 신화라든지 6번 영광의 어게인 이 두 마리는 되는 말들입니다. 영광의 어게인은 지난번에 때려먹은 마필이에요. 인기 9위에서 때려갖고 고배당을 터뜨렸던 말이고 영광의 신화는 지난번에 착지 불량으로 인해서 경주를 망쳤던 마필이고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출발이 잘 되면은 당연히 19조 말이니까 다들 눈치를 좀 보고 타겠죠. 그래서 5번, 6번 되는 말이고요. 고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8번 아름다운 여왕을 고배당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착 이후에 바닥권 성적이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8번 아름다운 여왕은 고배당 위치에 놓여 있는 마필이다. 6경주였습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8두 단촐한 접종 구도인데 허찬진이 마리수도 없는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다. 그거야 뭐 그렇다면 내용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부산 금요일 메인 승부 종합지 올머리 꺾어드렸습니다. 남들이 다 축으로 인정한 마필 허찬지는 마번에도 없이 삭제를 해드리고 55배를 잡아드렸어요. 자, 이번 7경주 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이 없는 경주에서 중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게 메인 승부입니다. 그렇지만 남들과 똑같은 형태의 메인 승부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아주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요주의 복병 세력 쪽으로 제가 신경을 바짝 쓰고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만 잡아놓은 거예요. 한탕 제대로 찍을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오전부 또 그다음에 제주 메인 승부 중반부 또 후반부까지 제대로 치고 나가서 요즘 계속 상종가 때리고 있기 때문에 금토일 또 계속 또 좋은 성적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마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들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허찬진의 부산 메인 승부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1600 국 4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고 당근원천이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준메인으로 잡는 이유는 직전에 탈 때 저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은 마필이 한동안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온과 동시에 얘는 다시 돈을 걷어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말로 돈을 다시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죽었던 놈들한테
다시 찾아오는 게 제 공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곤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난주 대배당도 그래서 원틀 막고는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죽었던 거는 그만큼 사연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죽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연을 돌이켜서 찾아와야죠. 그래서 이번 8경주 허찬진이 준 메인으로 공략을 들어가서 잡아오겠는데 인기마 중에 한 마리는 승곤전입니다만 데리고 갑니다. 6번 지봉블루는 원체 컨디션이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늘어난 300m하고의 싸움인데 부담 중량과 안장이 커버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는 지봉블루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지난번에 저한테 비수를 꽂은 말 그리고 한두는 이번에 많이 좋아진 말 이렇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메인 8경주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거리 1800m 국 3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뭐 허찬진 관리마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5번 호승지백이에요. 제가 3월 6일 날 경주 때 오뚜기 경주 때도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 뭐 착지 불량으로 경주를 망쳐버렸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입으로 응수 타진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400m 더 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 중량이 50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5번 호승지벽을 먼저 첫 번째로 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마필은 지난번에 김영훈 기수가 기승을 해서 옷가베 기수가 뒤에 오는 거를 무려 4번이나 쳐다봤다. 제가 방송 중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승정지를 먹을 줄 알았더니 재결해서 경고만 먹었던 마필이 7번 동남천하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끌고 왔던 김동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 동남천안을 두 번째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영광의 태풍은 아직 살아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후미권 안쪽을 타고 들어오면서 최선을 다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이번 경기에 또 팔릴 전력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근간 안 좋아서 2번 못 돌아왔단 말입니다. 앞에 못 가서 못 들어온 말. 3번 샘퍼파이는 이번에 감량도 있고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훈련이 좋아진 말은 8번 바람의 전설인데 거리 적성은 좀 안 맞아 떨어집니다만 안장하고 훈련이 좋기 때문에 그 순위를 그 다음 순위로 보는 바입니다. 자, 라스트 10경주 1200 2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혼전이에요. 상당한 혼전인데 우선 두 마리 마필은 공개를 해드리고 한 마리는 현장에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기마로 팔리는 말 중에서는 지금 1, 2, 3이 팔릴 건데 1, 2, 3, 4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우선 1번은 19조 말이니까 살려놓을게요. 왜냐면은 이 집 말들은 뭐 그냥 재검받고 연습주행 받고 나와서도 바로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하는데 이번 지봉승리는 한번 검증 단계를 거쳐보고 싶어요. 왜냐면 부담 중량 57이기 때문에 예전에 물론 잘 뛰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난 부중에 공백이 또 그다음에 훈련 때 보면은 제타바이트가 원체 좋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봉승리가 좀 제 눈에는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봉승리 들 보고요. 자, 질주하시는 봅니다. 왜냐하면 적정거리에 안장이 유연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요. 지난번에 도주에서 버텼던 레이디 웬유아는 이번에 감량이 있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우선 10경주 두 마리 세게 보는 말은 1번 비트블레이드하고 3번 질주하신 이 두 마리를 세게 보고 한 마리는 현장에서 좋은 놈 골라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자, 이렇게 상세한 경주 해설은 상세하게 또 노려야 될 마필이 있는 축에 대한 경주 해설은 축마답게. 자, 금요일 대승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위닌 제주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신사고 위원이 전화 인터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건 사고도 또 있고 지난주 사건 사고도 있고 또 이번 주는 또 금요일 해설 내용에 충실할 거고 또 토요일 날은 대상 경주가 또 있기 때문에 신사고 위원이 이번 주 지난주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지난주 경마가 끝나고
경마 끝나는 게 아니고 경마 도중에 전문가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장우성 기수가 기승한 인기 마필들이 못 들어오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나한테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뭐 태흥산성이라든지 명성주자 뭐 이런 인기 거의 단승식 그 2점대, 1점대 배당들 이런 말들이 다 부러지고 전화가 와서 내가 원래 걔는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 뭐 마지막에 경주에 기승을 못했다며요? 예, 당일 마지막 경주에는 결국에는 컨디션 뭐 저하를 이유로 또 기승을 포기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그 전 경주였습니다. 제주 자체 경주였는데 8경주에서 아주 뭐 강력한 인기마였죠. 웅비여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모바일 경주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주행 검사를 한 6번, 7번을 물 먹으러 가더라.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때는 또 차분하게 말이 잘 뛰었지만 역시나 이번 제주 자체 경주에서는 또 물 먹으러 가면서 상당히 좀 민폐가 되었던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지금 뭐 경주 지금 기승 못하는 걸 봤더니 조교중 부상으로 떠 있더라고요. 내용은. 예, 사실 일요일날 새벽 조교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조교 안 나왔고, 뭐 조교사 얘기로는 뭐 과거에 좀 부상을 입었던 내용도 있었고, 약간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래도 웅비여걸과 그 이후에 좀 경마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험악했거든요. 정말 뭐 제주 경마장이 좀 되게 떠들썩하게 좀 민심의 반란이라든가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걔는 제가 볼 때 해도 너무한 애가 돼갖고 조만간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아직 결단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슨 제주 기수협회에서 나를 또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는 덜하겠는데 예전에 전현준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인기 1위죠. 뭐 그것도 거의 1.0배 가까운 인기 1위 말을 부러뜨려서 돌을 맞았죠. 예? 뭐 그 좀 뭐 작은 사고가 있었죠. 예. 하여튼 예시장에서 돌을 전현준 기수한테 던졌다는 그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 장우성 기수의 일은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장우성 기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탄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도. 뭐 오히려 기수 본인한테도 좀 이러한 좀 쉬면서 새로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불운이 따르면서 유난히 지금 장우성 기수한테 이 불안한 인기말들이 좀 많이 또 몰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약간 좀 기수 자체가 좀 운이 안 따르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 사고도 사실 말이 원래 그런 물 먹으러 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뭐 기수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했어야 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보면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좀 옛날의 모습으로 좀 이 백록장원 같은 것도 멋지게 또 승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좀 좋았을 때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말이 물 먹으러 가서가 아니고 태흥산성이나 명성주자 같이 인기 1위를 빼먹고 그 화들이 올려 붙여 있는 상황에서 걷다가 혹을 하나 더 붙여니까 경마 팬들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앞으로 예, 아마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수 뭐 협회에서 만나든지 인터뷰에서 만나면은 이런 내용을 잘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친사고 의원이 직접 얘기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경마를 위해서, 제주 경마를 위해서. 안 그래도 제주 경마가 요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하튼 뭐. 사건 사고 하나 짚어갔고요. 오늘 준비 많이 했죠? 네, 뭐 이번 주에도 사실 또 월요일날 새벽 조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요일날 훈련과 또 오늘은 또 새벽에 안개가 좀 많이 껴서 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일요일날 뭐 좋은 훈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1경주 800m고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1경주는 인기마로 팔릴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모바일 경주 때부터 지지난번 모바일 경주 때부터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까지 저희 방송에서 이 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던 말이 있습니다. 외곽의 10번 게이트의 인류 어천인데
마주를 딱 보시면 강태민 마주죠. 그다음에 새벽 시리즈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까지 우리 신사고 위원이 지난번에 지지난번 3월 23일 날 경주 때 얘기를 했고 그때는 이제 또 존재감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방으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필이에요. 지금 늘어난 4kg의 부담 중량이 문제인데 자 신사고 위원 네. 4kg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조사가 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너무 부담 중량이 높게 나와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 출전을 포기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이야 또 상대들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쉽게 선행 가서 뭐 이길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출전 평소에 이렇게 좀 빠르게 안 쓰는데 좀 1류어청 같은 경우는 좀 평소는 다른 패턴으로 좀 빠르게 나오긴 했네요. 예. 어쨌거나 저는 외곽 게이트에 뭐 부진이 늘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딱 타는 걸 보면서 부러질 때까지는 그냥 추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서울 말도 그렇고 제주 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 중에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인정을 할 텐데 신사고 의원도 인정하는 거죠? 네네 아주 뭐 강력한 인기마로 강력한 축마로 봐야겠죠. 네. 여기 붙여야 될 관심만 있으면 한두만 소개해 줘봐요. 7번마 대항의 별입니다. 이게 사실 이 말도 혈통은 좋은데 말이 악벽이 심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되었단 말이죠. 근데 16주에 오면서 지금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지금 거의 악벽은 잡아 놓은 상태예요. 약간 좀 원래 말이 안으로 빠지고 밖으로 빠지고 하는 그런 악벽이 상당히 심했는데 소속주에서 아주 길게 훈련을 하면서 이 조구사와 관리사가 최근에 훈련 성과를 통해서 능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호흡이 좋은 문현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대항이별이 최근의 편성 강도를 비교하면 7번마 대항이별이 가장 돋보이는 상대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래 마방에서 나온 같이 동반 출전한 이번 전력 향상이란 마필과의 양동 작전은 볼 때 7번 쪽이 승부를 건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7번에 좀 비중을 두는데 사실 이번만 전략 향상도 제가 좀 더 깊게 이 말을 보니까 지난번 경주 곽용남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좀 괜찮았더라고요. 상대말 중에서 그나마 이번만 전략 향상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양동 작전을 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번도 이번에 타조 기수라면 무시 못할 상대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인기를 좀 어느 정도 끌 수 있는 전력 중에서 9번 총록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지난번부터 약간 좀 많이 지난번도 현장에서 상태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제가 좀 당일 현장에서는 좀 약하게 돌렸단 말인데요. 그때 경주도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통해서 좀 나쁘지 않은 전개였지만 역시나 끝걸음은 밀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고 이 말은 초중반 좀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뒤에 있다 보면 약간 좀 말이 안 뛸 수 있는 그런 습성의 말이기 때문에 이 전개가 중요한 말인데 오늘은 좀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초중반 전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덜 보고 싶은 그런 인기 말입니다. 예. 3번 선정하고 4번 늘빛나루 그다음에 전력 향상이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는데 이 뛴말 중에서는 전력 향상을 제일 세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3번, 4번 중에 한 놈을 더 봐도 되나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승급을 해서 올라온 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상대적으로 밀리는 전략이긴 한데 둘 다 최근 훈련 상태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나 3번만 선정이 지난번에 400m 그렇게 날라오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3번이 말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똥말 중에 하나 사고 친다면 3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을 내릴게요. 자, 혈통상으로 본다든지 능력으로 본다면 10번 인류어촌 쪽을 신사고 위원이나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 가운데서 16조 김영래 마방에서 양동 작전 그 중에서도 7번 쪽을 조금 능력으로 더 세게 보고 있는 바이고 배당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지난번 400m입니다만 중종속이 시원하게 나왔던 선정이란 마필에 배당을 기대치를 한번 가져본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거리 10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에 인류어천이 있다. 그럼 2경주에는 백록여신이란 마필이 저희 방송에서 계속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자, 신사고 의원 백록여신의 컨디션. 예, 이 말은 뭐 훈련을 거듭할수록 뭐 경주를 더 뛸수록 꾸준하게 지금 말이 힘차고 완성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9일 900m 경주였지만 중계 경주로 걸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이 말을 아주 좋은 말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뭐 제 기대만큼 지난번 경주도 아주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행으로 좀 능력 발휘한 게 약간 걸리지만 또 이번 경주가 선행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행을 못 가더라도 저는 충분히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기대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자, 백로유신의 걸음 신장세. 지금 선행말들이 몇 마리 보여요. 4번 여골대왕도 선행이고, 그다음에 열망도 선행이고, 이 백록여신, 그다음에 루키까지 다 선행이 가능한 전력인데 외곽에서 그냥 싹 갈아엎을 수 있나요? 10번이? 예,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 예. 좀 갈아엎을 수 있겠는데 또 김경욱의 스타일이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또 괜히 또 이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만 않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입에서도 충분히 끈기가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6번, 7번, 8번은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던 말들이에요. 세 마리. 네네, 4번까지도 같이 뛰었죠. 예. 네, 4번까지 4, 6, 7, 8이 같이 뛰었는데 그 중에서 루키가 이번에 제일 인기를 끌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인기도 면으로 볼 때도. 그 8에 대한 평가를 어디까지 해줘야 됩니까? 예, 이 말이 상당히 좀 아예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원효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이 선행이 실패하면서 좀 도전을 했었고 지난번엔 선행 나서면서 자기 안쪽 진로를 확보하면서 능력을 발휘했던 경기였죠.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밀렸기 때문에 역시나 초중반 이 선행 경합과 이 인코스 진로 확보 뭐 이런 부분이 승부의 관건이 아닌가 보고 싶고 훈련과 상태는 뭐 자기 베스트의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개에 대한 변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8번, 10번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 8번은 그런 전개를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성우 기수가 지난번에 같이 기승했던 말이 열망인데 이것도 말을 타는 게 보면 약간 좀 어정쩡하게 탔어요. 말 타는 게 6번이. 예, 사실 그때 좀 말 상태도 좋았고 훈련도 잘 돼 있어서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재밌지 않나 이 복병으로 봤었는데 엉뚱하게 후미권에 있다가 직선에서도 자기 진로를 고수하지 않고 외곽으로 빼면서 상당히 저 정도 전개라면 이 기승 정지를 좋아할 정도로 이상하게 말을 몰더라고요. 6번만 열망은 이번에 훈련 때 소속주의 견인불발과 함께 가장 먼저 나와서 열심히 훈련을 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원효 기수가 선입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과는 다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경주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3월 26일 날 같이 됐던 빅루피는 벌써 1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좋아요. 안쪽에 1번 다올이란 마필에는 얘는 이제 점핑이죠? 예, 안덕수 기수가 오늘 이 출마 투표에 나와서 직접 출마 투표장에서 투표한 걸 알고 있는데 점핑이 출전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니까 점핑이 출전을 했더라고. 자기 레벨의 1000m 경주가 있었는데 지금 한 단계 위의 경주에 지금 점핑을 나온 겁니다. 뭐 잘못 투표할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도 뭐 간혹 이런 경우가 잘못 투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 자기 레이스에 쓰면 출전주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왜 굳이 이렇게 좀 상위 레벨의 점핑 출전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점핑하는 말들을 보면 입상 확률이 예전에는 떨어졌는데 요즘은 점핑 승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상황에 근접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오로. 왜냐면은 루키 정도급은 되는 말 아니겠어요? 네, 지난 뭐 3월달 경기를 보더라도 루키가 큰 착차가 없는 내용이었고 직전 경주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말의 문제는 고질적인 내측 사행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1번 게이트에서 뭐 인코스 진로가 확보된다면 종반의 탄력감은 가장 뛰어난 말이 1번입니다. 아주 큰 보폭으로 이 추입을 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만 다오르는 오히려 늘어난 900m보다는 1000m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마리만 맞아 물어보겠습니다. 7번 장엄이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승분전인데 이 꼴찌올 말이 아닌데 꼴찌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약간 좀 초중반 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선행 경험에 나서면 안 되는데 지난번 경기 약간 좀 선행 경험에 약간 좀 몰리는 경향도 있었고 말 자체의 능력과 이 잠재의 능력이 아주 탁월한 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 말이 우승으로 온 경주를 보면 인코스에서 최적 전개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한 경주이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 상황과 뭐 이번 경주도 쉽지 않은 경주 전개 이런 구도에서는 뭐 더 이상의 능력 발휘는 어렵지 않나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 더러브렛을 접하듯이 제주 경마를 약간 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 밖에 꼴찌 오는 말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제주 상경주입니다. 우리 900m 제주 3세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아쉽게 삼복승식만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삼복승식은 그래도 40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말로 삼복승식을 구입하시면 딱 2방으로 하셨으면 충분하고도 남았을 그런 경주예요.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배당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골랐습니다. 여기에 정확히 사연이 묻어있는 마필을 골라냈습니다. 삼도 압축 구도로 중배당까지 제대로 한탕을 찍을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요. 역시 배당마가 들어가 있을 때, 또 인기마가 잘려질 때는 경마팬 여러분들의 조합은 제가 구멍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막권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마팬 여러분들이 제 마번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식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축 하나에 때리고 받치고, 그러니까 막권 3개가 맥스입니다. 어쩔 땐 두 가지 막권이 나가고요. 그런 경주에 인기 올 축이 빠지면은 그냥 복조만 엮어줘도 몇십 배들은 그냥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센터링을 해드리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자, 제주 상경주 준비되어 있는 막권, 또 확실히 놓여야 될 말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탕을 제대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허찬님과 함께 하셔서 중반장 상황을 내고 중후반부로 가시면 됩니다. 제주 4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제주 3세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사실상 좀 혼전 구도입니다. 그리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접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그런 경주예요. 지난번 또 대상경주 출전했던 말들도 JIBS 대상경주 출전했던 말들도 있고, 저희가 그때 분석을 뒤쪽으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12조마방 원당봉이냐, 그다음에 제일왕초냐라고 했는데 제일왕초 쪽을 골라줬더니 원당봉이 때렸던 그 경주가 이번 출전하는 말들이 되겠는데, 자, 신사고 위원이 가장 좋게 보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에요? 전개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3번만 심우상이 지금 김대현 기수가 처음 기승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인코스 전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근에 이 한라마 제주마 1000m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선입 전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번만 신무상이 일단 조건과 컨디션, 기수 부분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말입니다. 예. 자, 김용석 기수가 지난번에 한 달 병가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황제대부로 기승하고 있어요. 예, 오늘 조교사께서 또 말씀을 바꾸셔서 2주밖에 사실 병가 안 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용석 기수가 그동안에 새벽 주구장이 안 보이다가 오늘부터 보였거든요. 정말 쉬었다 나와서 오늘도 새벽 주구에 아주 좀 짧게만 참가를 했는데 기승 감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황제대부는 그렇게 기승을 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고 김용석 기수 선행으로 과거에 좋은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훈련과 컨디션 보면 이 황제대부 역시도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용석 기수가 탔다 그러면 이건 그냥 선행으로 봐줘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10번이에요. 10번만 한라명성이 지금 이 경주에 아마 키를 쥐고 있는 말은 10번입니다. 10번이 지난번에 너무 말이 성질이 살아있고 컨디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좀 이상으로 치면서 출전이 돼야 된 건데, 이게 10번이 정상적인 상태로 출전이 된다면 10번이 분명히 선행 경합에 나설 수 있는 말입니다. 선행 경합을 하고서라도 이길 수도 있는 말이고요. 10번이 저는 현장에서는 좀 이번 경기에 키를 쥐고 있는 이 핵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용석 기수하고 문성호 기수하고는 거의 안 싸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죠. 말 자체가 워낙 끌어서 그게 좀 문제인데, 문성호 기수라면 충분히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겁니다. 네, 지금 핸디캡 경주 부담 중에 많이 받은 말이 안쪽에 2번 황해명상, 그 다음에 한라명성, 그 다음에 원당봉 한라영상까지 60kg를 넘게 받은 애들이 4마리예요. 이 4마리 가운데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이 있다면 한 마리만 골라보시죠. 황해명산이 지난번 대상경주에서도 이 말을 제가 좀 복병권에서 봤던 말인데,
훈련은 지난번 이상으로 더 올라와 있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대상 경기도 끝난 마당에 뭐 아낄 이유도 없고 앞으로는 일단 꾸준하게 열심히 승부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재용 기수가 지난번 처음 기승을 했는데 이 말을 잘 타더라고요. 이번에 훈련 때는 지난번 이상으로 걸음이 더 올라온 느낌. 황해 명산을 좀 보고 싶고요. 예. 다른 말들 이 12호만 한라 영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곽 전개에서는 좀 고전을 했단 말이고 다음 달에 또 한라 영산이 출전할 수 있는 이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12번은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시장 보니까 아랑조화가 좋던데 아랑조화는 김일환 기수가 과연 얘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막 이 편성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말과 기수의 호흡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조합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혀 김일환 기수가 어떻게 이 말을 끌고 올지 저는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 아랑조화는 좀 그렇게 좋게 보고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황제대부, 그다음에 황해명산, 여기 시무산까지 안쪽에 있는 1, 2, 3번 이 세 마리에 신경을 좀 곤두 세워 주셔야 될 경주가 4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6경주 14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인데 이건 신사고위원회 메인이에요. 그죠? 네. 지난주 메인 승부를 백마강을 놓고 했는데 맞췄나요? 잘 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좀 배당이 터졌죠? 그게 셔다 나온 애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온애랑 들어온 거죠? 가온애. 네. 네, 가온애를 제가 좀 못 친 게 참 뭐 저희 좀 분석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때려 먹는데 뭐 숨겨서 때려 먹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메인 승부는 사실 매주 매 경주 다 메인 승부 맞춰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게 빌딩을 사지 지금 이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실패를 봤습니다만 그 실패를 또 쓰디쓴 실패를 본 만큼 이번 주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신사고 위원이. 자 출사표 한번 던져보죠 육경주. 네, 육경주도 뭐 최근에 제가 계속 지금 한라마 1등급 경주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뭐 한라마 1등급 경주가 최근에 저희 승률이 가장 높은 경주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말들도 최근에 보면서 컨디션을 잘 확인한 말들이기 때문에 인기마 쪽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휴양말은 일반 안개비가 있기 때문에 또 안개비는 현장에서 말을 보면서 좀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노리는 복병마의 선정까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하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제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 지난주 아셨던 부분을 깔끔하게 한번 씻어낼 거예요 우리 신사고 위원이.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구라로 방송을 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마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도 경마밥을 가장 많이 먹었다 하면 먹을 정도로 먹었고 우리 신사고 위원도 제주에서는 거의 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사회 또 개건 해설까지 하면서 구라로 먹고 살겠습니까? 실력으로 먹고 살겠죠. 예, 실력으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6경주 메인 승부경주 멋있게 좀 책임을 져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6경주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였고요. 7경주는 모바일 있죠? 800m, 제주 3세 이상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위원 가장 세게 보는 말 한 마리. 좀 복병권 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만 순수혈통인데요. 예. 참 이 말은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 이 말이 가장 좋았을 때가 보면 그 당시에 출발 때 고장으로 출발 안 된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경주가 있었는데 출발 때 고장이 아니고 안개로 취소된 경주가 있었어요. 최근에 중계 경주에서. 그때 참 이 말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놓치면서 좀 최근에 약간 좀 딜레이가 됐었는데 지난주 경주였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장우성 기수의 인기만이 물몰아 가면서 좀 배당이 나왔던 경주였는데 이때도 이 순수혈통이 당일날 기수가 김주희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사실은 권동석 기수가 기승 예정이었고 훈련 내용도 상당히 훌륭했는데 김주희 기수가 예정이 없다가 기승을 하게 되면서 좀 초중반 전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꼬이는 부분이 있었고 충분히 이번에 연속 나오면서 김홍원 기수라면 여기서는 승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배당마로 신사고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여긴 저하고 공합이 맞는 말이 이제 함지박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 들어올 때 두 번을 다 적중을 했는데
근성이 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승부 포진이 넣었다 뺐다 했기 때문에 이번 타임이 또 빠지는 타임으로 간다면 골이 좀 아플 텐데, 하지만 지난번 보여준 걸음으로 볼 때나 제가 또 평가하고 있는 발걸음 볼 때 함지박은 여기서도 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신사고 위원. 순수혈통은 추천을 했고 내가 이제 함지박을 추천했는데 한 마리 더 기대마가 있다면 한 마리만 더 얘기해봐요. 10번만 히트인데요. 사실은 400m밖에 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뭐 진짜 능력은 이번에 좀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인 체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형에 뛰면서 말이 성장을 하면서 이 체고라든가 이 마체 완성도 많이 올라왔고, 400을 이렇게 두 번을 연승을 달리는 말들은 보통 800m까지도 좀 잘 뛰는 경우가 있고요. 이 히트라는 말이 혈통도 나쁜 말은 아니기 때문에 10번 히트, 800m 처음 뛰는 말이지만 좀 현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7번, 8번, 9번 이 세 마리 말은 어떻게 봐줘야 돼요? 기록에 관계없이 좀 한 단계 아래 레벨, 좀 약한 편성에서 왔던 레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7번은 기대 이상으로 이 선전을 한 거긴 하고요. 8번, 9번은 좀 한 단계 아래 레벨로 있고, 7번이 약간 그래도 최근에 훈련 성과를 보인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오히려 7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는 2번만 설악시경이 정계라든가 최근에 말의 편성 강도를 봤을 때 2번, 7번을 비교한다면 2번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예, 그러면 2번은 배당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자, 어차피 신사고 위원은 배당마 4번 순수혈통을 또 추천을 했기 때문에 히트 10번 히트, 그다음에 4번 순수혈통, 그다음에 허찬진의 관리마인 6번 함지박 이렇게 연결하셔서 배팅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에서도 좀 좋은 내용 전달해 주길 바랄게요. 네. 자, 토요일 날 또 우리 신사고 위원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고, 신사고 위원하고는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사고 위원과 제주경마까지 풀었습니다. 좋은 내용들 가지고 경마팬 여러분들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면 배팅에 힘을 주셔서 승리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